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상적인 남자친구, 여자친구, 파트너, 배우자 또는 연인에게서 원하는 특성에 대한 자기만의 위시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필요와 욕구 목록이 합리적일 때 만족스러운 이성을 찾는 데 확실히 도움은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목록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우리와 찰떡궁합인 파트너를 무조건 만날 수 있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실제 현실에서 어떤 이성을 마주했을 때 이러한 논리는 종종 잊혀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가 원하는 특징 혹은 내가 원하는 매력이 전혀 없는 사람을 우리는 간혹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자기 위시리스트 목록에서 점점 멀어지다 보면 결국 장기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기에 뜨거운 낭만적인 관계 물론 재미있죠. 하지만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싶다면 내가 원하는 필수 호환성 특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 결과 많은 싱글들이 딜레마에 직면하게 되죠. 어떤 사람은 상대방의 그 알 수 없는 매력에 휩쓸려 가지만 궁합이 맞지 않아서 관계가 잘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내가 원하는 필수 요소는 가지고 있지만 불꽃처럼 튀는 매력이 없다 보니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장에 잠시 가둬놓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죠. 이렇듯 인간의 마음은 참 복잡합니다. 그럼 과연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는 남녀 관계와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연구들이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는 이상적인 파트너 선호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미래의 연인, 파트너 또는 배우자에게서 찾고 싶은 특징에 대한 추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죠. 간단히 말해서 현실과 조금 거리가 있는 이상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러한 추상적인 이상형은 초기 매력을 예측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짝 선택과 관련된 수많은 문헌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상형과 반대가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성을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한다고 말한 이상형은 실제 데이트 상대 혹은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전혀 예측 요소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이상형은 이상형일 뿐입니다. 사실 이상이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상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좋은 나머지 이상의 세계에서만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된 추가 연구들에 따르면 실제 데이트 상대 혹은 배우자 선택은 의식적이고 그리고 논리적인 과정이 아니라 무의식적이고 암묵적이며 굉장히 감정적인 판단에 의해서 주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상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의식적인 목록이 아닙니다. 굉장히 무의식적이고 감정적인 반응을 바탕으로 한 인간 결정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이상형을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구자들이 실제 장기적인 관계를 평가하는 많은 연구들을 검토했을 때 상황은 다시 바뀌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초기에는 방금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무의식적이고 감정적인 반응에 의해서 상대방을 선택을 했지만 결국 그 관계를 중장기적이고 만족스러운 관계로 이어나가게 하는 것은 초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상형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가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으로 상대방의 나와 호환성이 높고 그리고 서로의 이상적인 특성 패턴에 맞을 때 남자와 여자가 오순도순 함께 머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두 파트너가 상대방의 명시적인 이상에 적합하면 장기적인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전 과제가 훨씬 더 쉽고 그리고 빠르게 해결되는 경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녀 사이에는 의식적인 이상 그리고 무의식적인 감정 둘 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무의식적이고 암묵적인 감정에 의존해서 파트너를 선택하게 되지만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관계가 확립된 다음엔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의식적이고 이상적인 인생 파트너 선호도와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평가하기 시작하죠. 따라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과연 어떤 사람이 나의 배우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가, 그것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무의식적으로 어떤 특징에 끌리는지, 두 번째, 의식적으로 내가 원하는 이성 파트너의 특징이 과연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얼마만큼 호환되는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의 관계 선택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무의식적으로 어떤 것이 우리를 흥분시키는지,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상대방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매력적이고 그리고 궁합이 잘 맞는 파트너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나의 이상형을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의 남자친구, 여자친구, 연인 또는 배우자에게서 내가 원하는 특성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있죠. 또한 그 대가로 과연 나는 어떠한 특성을 제공할 수 있는지 그것도 평가해야 합니다. 이때는 따뜻함, 신뢰성, 혹은 매력, 활력, 마지막으로 지위 혹은 자원 등 큰 범주에 나름 신경을 쓰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죠. 또한 중요도에 따라서 순위를 매기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외적 매력 혹은 높은 사회 경제적인 지위, 아니면 과연 그 사람을 내가 신뢰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러한 큰 범주에서 먼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나의 감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과연 나는 어떤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는가, 그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 혹은 무의식적으로 내가 끌렸던 남성 혹은 여성의 유형, 이러한 정서적인 반응을 염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의식적으로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그 감정을 식별할 필요가 있죠. 참고로 어떤 사람에게 무의식적인 매력을 느끼게 만드는 특징들은 이상적인 파트너에게서 의식적으로 원하는 특징과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아마 알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매력이라고 하는 영역에 있어서 일단 직감을 따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무의식적인 감정은 데이트 상대 혹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여성들은 남자의 첫 인상에서 파악된 그 사람에 대한 정보의 신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에 여자의 직감을 무시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자신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염두에 두고 나면 그러한 감정 상태를 사용해서 잠재적인 파트너 목록을 좁힐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직감이 반응하지 않는 이성 파트너는 선택지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매력을 느끼는 것은 첫 번째 단계일 뿐이지 전체 과정은 아닙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궁합을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이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이 그 대가로 찾고 있는 것을 갖고 있는지 반드시 평가해야죠. 만족스러운 남녀 관계를 위해서 올바른 파트너를 선택하는 거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식적인 기준 그리고 무의식적인 감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두 가지 모두 다 중요합니다. 주변 사람들 말을 듣고 혹은 전통적인 남성관, 여성관에 따라서 내가 중요시하는 그것을 절대로 버리면 안 되죠. 결국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관계가 소원해지고 수많은 갈등에 봉착하게 됩니다. 자신이 느끼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만 진정으로 만족스럽고 장기적으로 오래 갈 수 있는 파트너를 찾을 수가 있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매력의 불꽃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 길을 잃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두 사람 모두 실제 현실 세계에서 서로서로 맞춰갈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결정할 때까지는 매력에 이끌려서 눈먼 장님이 돼서는 안 되죠.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